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단어도 다 찾아봤고 글도 끝까지 읽어봤으니까 이 글이 한 문장 한 문장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자기가 찾았던 단어들 보내줬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봤고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글을 읽다 보면 당연히 많이 나오죠. 선생님도 지금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게으르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찾아보는 게 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이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적정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글인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이걸 보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 지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교과서 옆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찾은 단어, 확인한 문장 이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을 읽다가 이제 모르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물어봤어.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목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가 좋아? 독자들이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나 항아리 냉장고 모르는데? 나 항아리 냉장고 그때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라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대답을 떠올리면서 이 글에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뭔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볼게요. 서론부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서론, 본론, 결론 나눠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체크해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 서론 봅시다. 요즘은 집집마다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 제품 많이 써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셀 수 없이 많아요. 전기 제품의 예시죠. 예시. 왜 자꾸 이렇게 두꺼운 걸로 쓰고 있지, 지금? 예시. 이처럼 전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에너지는 유한해요.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죠. 이처럼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적정 기술이에요. 적정 기술이란 뭐냐면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적정 기술의 뭐야? 개념이죠. 요런 게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밑줄 쳐볼까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자본을 적게 투자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적정 기술의 장점이에요. 장점 1. 장점 2. 장점 3. 얘들아, 적정 기술 얼마나 좋아. 현지에서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고 자본을 적게 투자해요. 돈이 덜 들어가. 그리고 심지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대요. 적정 기술 얼마나 좋냐고.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있는 전기 제품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서론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와, 적정 기술 진짜 좋네. 그럼 적정 기술이 사용된 예는 뭐가 있지? 어떤 것들
것들이 적정 기술이지? 라고 궁금증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론 시작합니다. 본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리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봐서 알고 있어요. 본론에는 적정 기술을 사용한 예시 5개가 나오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적정 기술의 예로는 나이지리아의 교사인 모하메드 바 아빠가 개발한 항아리 냉장고가 유명하다. 이거는 우리 제목이기도 하니까 항아리 냉장고는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발명품이래요. 보관 기간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토마토, 후추 이런 애들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에 보관하면 무려 21일 정도까지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를 볼게요. 먼저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두 항아리의 공간을 젖은 모래로 채우고 젖은 헝겊을 작은 항아리로 덮어요.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단열 작용을 하면서 외부 열을 차단하고 모래 속의 물은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서 작은 항아리 안에 농도가 낮아져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거기 친절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이 보자. 1번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워요. 여기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워요. 그 다음 여기 물을 부어요. 그 다음 작은 항아리에 채소 넣고요. 물을 적신 천으로 이걸 덮는데 이렇게 천으로 덮어요.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서 모래에 스며든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여기 밖으로 나오면서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들 때 들어간 에너지만큼 열을 빼앗아. 여기서 열을. 그때 우리 그거 4번째 예시에 나오는 흑벽돌집 그거 할 때도 이거 똑같은 거였잖아. 과학 원리. 그치? 이거 막 이 물이 증발하려면 여기에서 그 뜨거운 액체 기화 열을 뺏어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시원해지는 바로 그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봅시다. 이 덕분에 작은 항아리에 안에 온도가 낮아져서 과일,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2번째 예시. 또 다른 예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물 정화 장치인 라이프 스트로가 있대요.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죠? 그 유아인 얘기하면서. 빨대처럼 생긴 라이프 스트로로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간이 정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져서 오염된 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대요. 여기까지 2번째 예시. 이건가 봐 얘들아. 사진 봐봐.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라이프 스트로. 여기 사진 있죠? 얘들아 이거 봐봐. 땅바닥에 있는 물 먹잖아. 근데도 이 스트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번째 예시 같이 봅시다.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큐드럼이라는 물통. 이거 3번째 예시. 큐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통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대요. 요거다 얘들아 요거. 그래서 이 구멍에 줄을 엮어서 끌면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어요. 큐드럼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도 많은 양의 물을 물통에 담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죠. 얘들아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연우 얘기해주면서 했었죠. 이렇게 돌돌돌 끌고 가는 거. 넘어가 봅시다.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사실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로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이래요. 예를 들면 또 예시 들어주고 있네요. 덥고 건조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흙을 이용하여 만든 흑벽돌집. 이거 선생님이 또 설명해줬었다 그거. 흙으로 만든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고 천장을 높인 다음 창문을 꼭대기에 설치하죠. 그리고 집 안의 벽에 호리병 모양의 물을 걸어두면
바깥 기온이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25도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 원리는 간단하대요. 단열 효과가 큰 흙벽돌. 얘들아 이거 원리 잠깐 보자. 단열 효과가 큰 흙벽돌 사용해서 더운 바깥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이제 1차 차단. 첫 번째 1차 차단. 그 다음에 공기의 대류 현상. 얘들아 너는 이거 알겠지?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상승한 더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것. 이게 바로 2차. 이때 벽에 걸어놓은 호리병. 3차. 물은 실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화되어 수증기로 빠져나간대요. 서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사막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대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볼까? 이렇게 얘들아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집이 있으면 위에 창문을 놓고 여기 입구.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운 공기가 들어가죠. 더운 공기가 들어가면 일단 이 집 안에서 이렇게 공기가 나뉘어. 여기가 뜨거운 공기, 여기가 차가운 공기. 근데 사람들은 키가 작으니까 이쪽에 이제 생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 쪽에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이 원리는 왜 우리 불 나거나 그랬을 때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호흡기 막은 다음에 아래로 기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불났을 때 그 뜨거운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뜨거운 공기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슉슉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다가 호리병 매달았잖아. 호리병 매달고 여기다 이제 물을 채워놨어요. 그럼 이제 이 물이 뜨거운 공기를 만나서 증발을 하죠. 증발을 할 때 기화열이 필요하니까 이 기화열, 실내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위로 올라가느라 차가워진다는 거죠, 실내는. 그치? 그러면 이제 실내는 차가워진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똑똑할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게 공기의 대류 현상이라는 건데 너는 이거 알 거 아니야, 배경 지식. 선생님은 이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은 이제 알겠죠, 더? 액체와 기체를 가열하면 가열된 물질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 아래로 있고 전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래서 이런 걸 대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뜨거운 공기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 아래에 남아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기억나? 이거 아마 초딩 때 배우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물 같은 거 끓여가지고 기화하잖아, 기체로 되려면. 그러면 이제 기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주변의 거를 흡수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차가워지는 거고. 우리 이따가 그거 할 때 그거 집 뭐야 이름 이글루 할 때는 이거잖아. 물 뿌리면 이 물이 얼어. 다시 얼음 되면서 응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이 따뜻해진다.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이거 이해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 예시 흙벽돌 집이었고 또 넘어가 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들 이거 이글루라고 부르는 집을 짓는데요. 이글루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눈이에요, 눈. 이들은 눈을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다져서 둥근 반원 모양의 집을 짓죠. 이거 그때 사진 했었지? 다시 보여줄까? 이렇게. 요런 집. 이거 했었죠? 자, 이글루의 재료는 주변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글루의 내부 벽에 물을 뿌려주면 그 물이 차가운 눈 얼음을 만나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요. 아이고 어려워. 응고열. 그 결과 내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실내가 따뜻해지죠. 겨울에 눈이 내리면 다른 날보다 다소 포근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 눈이 오면 엄청 추워 보이지만 눈이 오는 날은 온도는 낮다는 거예요. 물은 얼 때 열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공기 중의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한대요. 그래서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이 내리지 않는 다른 날보다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과학적 지식.
결론 봅시다. 결론. 이처럼 과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세계 구석구석 활용되고 있는 적정 기술의 밑바탕에도 과학이 숨어 있죠. 우리도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현대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얘들아, 선생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과학? 엄청 나한테는 멀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도 좀 머리 잘 써가지고 이런 적정 기술을 활용한 어떤 제품 같은 거 한번 개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들아. 떼돈 벌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 이런 에너지가 없는 곳, 기술이 개발되지 못한 곳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선생님은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는 좋은 거야, 얘들아. 아이디어. 너네 만약에 이런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특허를 내잖아.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TV에서 봤는데 그 윤호 있잖아. 열정맨 윤호 열정 만수르. 그 윤호는 발명하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발명하고 이번에 무슨 마스크에 구멍 뚫어가지고 빨대 연결해서 뭐 먹을 수 있는 마스크? 뭐 이런 것도 개발하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아무튼 그런 거 개발 잘하면 너네가 특허권만 따면 진짜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편리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뇌를 가졌을 때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원래 좀 대단한 것들, 발전된 것들은 하찮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쵸?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 아, 우리 지금 에너지 부족한데 이런 에너지 막 낭비하지 말고 적정 기술이나 개발해가지고 잘 살자. 뭐 이런 거지. 그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적정 기술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거는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 글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학습 활동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 먼저 하라고 했을 때 좀 말 좀 예쁘게 잘 듣고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히 먼저 한 예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또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요.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너네의 사고가 다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꼭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다고 믿고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이거는 너무 쉽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 이미 했었던 거. 너무 쉽다. 같이 봅시다.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 글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적정 기술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바보 아니잖아. 뭐의 개념을 처음에 얘기해요? 적정 기술.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본론으로 넘어가면 서론, 본론, 결론. 본론으로 넘어가면 사례를 소개해요. 사례 1번 항아리 냉장고였어요. 나이지리아의 어떤 선생님이 뭐 개발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이프 스트로. 더러운 물 먹는 거 깨끗하게. 세 번째 큐드럼. 이거 물통. 기억나? 다시 사진 보여줄까? 항아리 냉장고 기억나지? 요런 거 항아리 냉장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트로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큐드럼. 이거 큐드럼 돌돌돌 끌고 가는 거 요거였었고. 자,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온 적정 기술. 옛날부터 이런 거 많았다. 흑벽돌집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글루였잖아. 이글루도 새로운 사진 보여줄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 좀 신기하게 생겼지 않아? 이글루 이런 거 있었죠. 자, 결론. 적정 기술 개발해서 에너지 보충 방안 모색하자. 우리 이런 것 좀 개발해보자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인데요. 이 글의 마지막에 제시된 글쓴이의 제안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글쓴이의 제안은 뭐였냐면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거 적어주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적어서 보내주세요. 얘는. 자, 넘어가 봅시다. 27쪽. 다음 기준에 따라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고 이러한 해결 과정을 거치며 글을 읽었을 때의 효과를 말해보재요.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 졸졸 따라다니면서 니네가 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옆에서 설명해줄 수 없잖아.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질걸? 더 어려운 글 나오고 더 선생님이랑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그럴 때마다 너네가 요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제발 찾아보세요. 영어만 찾아보지 말고 한국말도 꼭 찾아봐줘. 그 다음 배경 지식 활용하는 거. 근데 배경 지식을 활용하려면 일단 지식이 많아야 돼.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그래서 너네한테 책을 읽어라 이런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5분 순삭 이런 지식들 잘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글쓴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보세요.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좀 비판적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글 쓴 사람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구성 단계별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면서 읽다 보면 여기서 뭐 말하고 여기서 뭐 말하고 여기서 뭐 말하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체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글을 읽을 때 처음 보는 글, 모르는 글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면 정말 좋겠죠. 자, 다음 또 봅시다.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면서 글을 읽었을 때는 당연히 많은 뜻이 있겠죠. 문제가 너네 무슨 문제들이 있었어? 선생님, 저 단어 몰라요. 선생님, 저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저 집중이 안 돼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걸 능동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야. 능동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야. 적극적으로. 너네를 도와줄 사람이 앞으로 점점 적어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효과가 크죠. 비판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앞뒤 문맥도 고려할 수 있고, 정보도 이해할 수 있고, 글쓴이가 뭘 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거 쓰면 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적극적으로 글을 읽자. 모르는 거 나올 때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두 번째, 비판적으로 읽자. 다 받아들이지 말고 좀 궁금증을 가지고 물음을 던지자라는 거고 가장 크게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동영상을 끝까지 듣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배속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잘 듣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안 듣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 사실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바보도 아니고 얘들아 8시 40분에 동영상 올렸는데 8시 50분에 다 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알겠지. 동영상이 30분 막 25분 이런데 어떻게 10분 만에 다 듣겠어? 응? 근데 그거 알면서도 너네한테 잔소리하면 또 슬퍼할까봐 꾹꾹 참고 있단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려운 과학 지문 읽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학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들 잘 수행하셔서 제출하시고 마무리 잘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